방금 보신 것처럼 투자 상품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전액 배상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이제 정상이 아니다 이렇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금융가담화 시간에는 자본시장의 총하였던 사모펀드가 어쩌다 이렇게 시한폭탄이 됐는지 그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우선 라인펀드 전액 배상 결정이 된 어제 판매사 중 한 곳이죠. 이제 신한은행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검찰이요,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은행이 부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기습적으로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현재 투자자들은요, 이 신한은행이 어제 전액 배상 결정이 난 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한 의도로 애초부터 이 CI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,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아시는 것처럼 이 대부업체 쪽으로 고객 돈이 흘러간 이 옵티머스 펀드의 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최근 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는 등 이른바 이 사모펀드의 순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. 계속 연일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 사모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불안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되니까 어쩌다 사모펀드가 이렇게까지 왔나, 이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네, 근본적으로는요, 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준 이 금융위원회의 잘못, 이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터지고 있는 라임 운용이라든지 옵티머스 운용 펀드를 보면 운용사들이 수익률을 멋대로 조작을 한다든지 운용 계획서에 없는 부실 자산에 투자하는 등 이른바 운용사들이 불법 또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 금융위원회가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 이 운용사의 진입 문턱을 큰 폭으로 낮춰준 게 문제라는 지적인데요. 2015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운용사는 기존 인가제에서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. 또 운용사의 최소 자본 요건도 기존에는 60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대폭 내려갔고요.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원래는 자산 운용을 했었던 경력이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금융사의 단위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확 풀어준 겁니다. 네. 이른바 이 능력도 안 되는 운용사들이 피 같은 고객 돈을 굴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돼도 이른바 감시망이 작동이 안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금융위원회가 만들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사실 금융위원회가 규제 풀어줄 당시에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대 효과를 기대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사태가 터져서 유감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나 운용사의 잘못도 있지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은행과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를 팔면 이 판매 원금당 최대 2% 안팎으로 선취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 수수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경쟁적으로 사모펀드를 팔아치운 잘못도 있습니다.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전 행원의 이 PB화가 은행 전체의 모토였을 정도로 비이자 이익, 그러니까 수수료 이익에 혈안이 돼 있었다면서 이 막무가내로 그 당시에 팔아치운 사모펀드들이 이제 와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네, 이번 사태가 또 어떻게 잡힐지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